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제조를 위한 불량 검출용 경량 객체 탐지 모델 개발에 대해 발표할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응용학과 석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딥러닝 기반 머신 비전 기술은 제조 산업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품질 검사와 결함 탐지에서 자동화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자율 제조 환경에서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비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 모델의 경량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함 탐지를 위한 AI 모델을 경량화해서 기존의 경량화된 모델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율 제조를 위한 실시간 비전 처리 시스템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험 프레임워크를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객체 탐지 모델로는 YOLO-XS, YOLO-X Tiny, YOLO-X 나노를 사용했고 경량화 방법으로는 프루닝을 채택하였습니다. 실험 순서는 파인 튜닝, 스파르스 트레이닝, 프루닝, 파인 튜닝 순으로 자세한 것은 실험 방법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연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경량화 모델을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한 연구와 경량화 방법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봤습니다. 배전 시스템이나 담배 캡슐, 폐기물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에 적극적으로 이런 경량화된 객체 탐지 모델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량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선 본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된 CNN 기반 모델에 적용한 프루닝 방법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욜로 계열 모델에서 그룹 컨볼루션이나 어텐션 등을 활용하여 성능 개선과 경량화를 동시에 이룬 연구들이 존재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AI 네이션 측에서 보내준 불량 베어링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 수는 총 220장이고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 비율은 6대 2대 2로 나누었습니다. 불량 유형으로는 찍힘과 녹 불량이 존재하고 이렇게 오른쪽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량 분포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또 이후에 해당 이미지를 사용해 두 번의 파인 튜닝 과정을 거치게 될 건데 그때 사용한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딥러닝 모델의 경량화 주요 방법은 크게 양자화, 가지치기, 지식 증료가 있습니다. 먼저 양자화는 신경망의 가중치와 활성화 함수 출력을 보다 작은 비트 수로 표현하도록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가지치기 방법은 신경망 내부의 중요도가 낮은 연결이나 필터를 제거해 연산량과 모델 크기를 축소하는 기술로 크게 unstructured 방식과 structured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unstructured pruning은 무작위로 개개의 웨이트들을 잘라내는 방식이고 structured pruning은 단위를 잡아서 한 번에 잘라내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본 연구에서는 경량화 방법으로 structured pruning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 경량화 방법은 지식 증류입니다. 이 방법은 교사 모델과 비교적 가벼운 학생 모델의 출력 벡터 분포 차이를 최소화해 교사 모델의 지식을 학생 모델로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프루닝 절차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논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Structured Channel Level Pruning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스파르스 트레이닝으로 프루닝 준비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각 채널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배치 놈에서 채널들의 감마를 순위화하는 과정입니다.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배치 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감마는 각 채널의 스케일을 의미하며 감마 값이 클수록 해당 채널이 모델에서 많이 쓰이는 중요한 채널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L1 놈을 적용하여 기존 로스 펑션에 불필요한 감마를 0으로 규제하는 항을 추가해 중요도가 낮은 채널의 감마는 0으로 축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프루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스파르스 트레이닝된 가중치를 기반으로 감마가 작은 채널을 실제로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컨볼루션, 배치놀, 액티베이션 레이어 등 모든 관련 레이어를 연동해서 구조를 아예 재구성합니다. 그 이후 다시 한 번 더 파인 튜닝을 수행합니다. 이는 모델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웨이트는
새 구조와 완전히 적합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잘려나간 구조에 맞게 모델 정확도를 회복시키는 미세학습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프루닝 적용 대상은 욜로 XS와 욜로 X 타이니 모델만 프루닝을 적용해 경량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욜로 X 나노 모델은 성능 비교를 위한 베이스 모델로 설정하였는데 여기서 욜로 X 나노를 직접 경량화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모델의 구조 때문에 조금만 프루닝을 해도 채널 미스매치 오류가 발생해 쉽게 경량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프루닝 비율은 55%, 65%, 75%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파라미터의 경우 이전 파인 튜닝 할 때와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자세한 결과 비교 전에 우선 성능 평가 지표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도 지표에는 크게 MAP50, MAP50, 95 그리고 ARK가 있습니다. MAP50은 IOU 임계값이 0.51대의 평균 정밀도이고 MAP50, 95는 IOU 임계값 0.5에서 0.95까지 0.05 간격으로 10개의 AP 값들을 계산한 후 이들의 평균값을 계산한 것입니다. ARK의 경우 확신도 높은 K개 예측에 대한 평균 재현율을 나타냅니다. 경량화 지표에는 한 번의 추론에 소요되는 시간인 레이턴시와 지연 시간 대비 모델 M의 정확도인 레이턴시 에피션시 그리고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모델들의 경량화 성능을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베이스 모델보다 우수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그래프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도 기준으로 경량화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기존의 모델은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프루닝 이후 모든 지표에서 정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MAP50, 95, AR3, AR5에서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연 효율성 측면에서 경량화 전후를 비교해 보면 욜로 X 나노의 레이턴시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다른 기존 모델들보다 뛰어난 지연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프루닝 이후를 살펴보면 레이턴시만 봤을 때는 욜로 X 타이니 프룬드 0.75 모델이 욜로 X 나노보다도 더 빠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연 효율성 측면에서는 MAP50 기준의 지연 효율성은 욜로 X 타이니 프룬드 0.75 모델이 우수하지만 다른 정확도 기준의 LE들에서는 욜로 X 나노에 비해 열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베어링 이미지에서 각 모델들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잘 탐지했는지 바운딩 박스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이미지가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나타낸 것이고 왼쪽의 이미지들이 이제 각 모델이 예측한 바운딩 박스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실제 이미지로 보면 이 오른쪽의 녹 분량을 탐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델은 바운딩 박스 1개로 탐지를 하고 어떤 모델은 이렇게 바운딩 박스 2개로 탐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미묘한 차이 말고는 모든 모델이 실제 분량이 발생한 위치를 잘 탐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추후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베어링의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분량 검출을 위해 욜로 X 계열 모델의 파인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프루닝을 사용하여 욜로 XS, 욜로 X 타이니 모델을 경량화하였고 기존의 경량화된 모델인 욜로 X 나노와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정확도 측면에서는 모든 모델이 성능이 강조했지만 지연 시간 측면에서는 욜로 X 타이니 프룬드 0.75 모델이 가장 빠른 추론 속도를 보였습니다. 지연 효율성 측정 결과 MAP50 지표에서 욜로 X 타이니 프룬드 0.75 모델이 베스트 모델로 선정되었지만 나머지 지표에서는 욜로 X 나노 모델이 베스트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먼저 기존 경량화 모델을 완전히 개선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지표에서 전부 베이스라인 모델을 뛰어넘지는 못하였고 또 정확도 측면에서도 실제 현업에 적용하기에는 아쉬운 지표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양자화나 지식 정리와 같은 다른 경량화 방법을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또 더 정교한 라벨링과 다른 객체 탐지 모델을 이용한다면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참고 문헌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